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를 공부하는 미스터팍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 제국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디지털 제국을 완성한 지금부터가 애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애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애플은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한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지만 미래에도 마냥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투자자라면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더 철저히 분석하고 자신만의 매도 기준을 확립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와 더불어 저의 주관적인 매도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독과점 규제입니다.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빅테크 거인 기업들에게 독과점 규제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유경제 시장에서 높은 이윤과 높은 점유율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독과점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나 기업의 저승사자,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는 리나칸의 FTC 위원장 취임으로 인해 향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규제로 애플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영역은 현재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분야인 앱스토어입니다. 실제로 애플 내에서 결제가 진행되는 경우 그 금액의 30%는 앱스토어의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애플이 가져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돗자리만 깔아놓고 상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가져가는 알짜 사업입니다. 앱스토어의 보안, 네트워크 등 여러 운용비를 차치하더라도 이는 애플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알짜 사업입니다. 더 대단한 건 앱스토어의 성장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2021년 한 해에만 소비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사용한 금액이 85빌리언 달러이며 이 중 30%에 해당하는 25빌리언 달러가 매년 애플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작년 대비 약 17.7%에 달하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인 구글 스토어와의 매출 격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서 독과점 규제라는 명목하에 앱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곧 애플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애플이 향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전환하는 데 있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경우 독과점 규제의 압박에 못 이겨 기준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기에 이는 애플에게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 세계적인 독과점 규제의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변화에 애플이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는지 끊임없이 주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트럼프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리스크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은 애초에 중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애플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1년 4분기 기준 애플의 전체 매출 중 중국의 비중이 18%에 달하며 전년 대비 83%라는 파격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애플에게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만약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애플에 대한 규제, 이를테면 제품에 대한 과세 및 앱스토어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애플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폰의 생산지가 중국의 폭스콘 기업인 만큼 많은 서플라이 체인 기업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은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발 등 중국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애플을 규제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많은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은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면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애플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점차 심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애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이폰의 추락과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주된 이유이자 저의 주관적인 매도 시점입니다. 현재 애플의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바로 아이폰이 있습니다. 즉, 아이폰과 이를 운용하는 iOS를 필두로 디지털 제국을 완성한 만큼 그 중심점인 아이폰이 무너진다면 단순 매출 하락을 넘어 애플의 펀더멘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이폰의 추락으로 이어질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스마트폰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할 만큼 현재 세계인들의 접점이 되어주는 핵심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의 사회가 새로운 디바이스 형태로 변화한다면 피처폰 시장에서 노키아가 애플에게 왕관을 넘겨줬듯이 애플 또한 그 왕관을 넘겨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VR, AR 기기 및 스마트카 등 여러 후보 중 무엇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투자자라면 무엇이 세상의 중심을 바꿔가고 있는지, 그리고 애플이 그 새로운 시장 속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애플이 자사의 견고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7년 스마트폰 시장의 도입기에서 피처폰의 제왕 노키아가 그랬던 것처럼 애플이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이때가 애플에 대한 매도를 고려해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스마트폰 패러다임이 향후에도 지속되고 애플이 그 속에서 지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애플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